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2교시 공시법하고 세법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 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거. 자, 지번 지목. 그러니까 지목은 아니죠. 예. 지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지목은 아니고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에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전여 부분의 건물 표시, 소유권 지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건물의 명칭,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의 장번호 등은 모두 이제 등록사항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납부고지 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도 역시 1개월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너도 한 달, 나도 한 달, 이의신청 한 달, 그리고 그 통지도 한 달. 3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찾아보죠. 지적소관청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죠. 그래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네, 이 경우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죠.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별로 하는데 읍면동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얘네들은 광천지죠. 근데 송수관, 송유관 그리고 저장시설의 부지는 이제 광천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관은 아니에요. 관은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나오는 장소는 광천지고 그 송유관 그리고 저장시설, 송수관 얘네들은 광천지에서 제외입니다. 1번 아니고 2번 보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 맞는데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 그러니까 대로 합니다. 대로 하고요.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하는데요. 이 사적지에서 학교용지, 공원, 그리고 종교용지는 제외됩니다. 제외되고요. 아닌 거죠. 종교용지 제외됩니다. 사적지에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가 맞습니다. 5번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죠. 철도용지. 5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 해당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2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 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고요. 3번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고요. 4번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 내용, 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고요. 5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7조에 따른 토지 적성 평가서의 내용. 와,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지? 이게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네, 5번이 아니고요. 야, 이런 건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6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지적전산 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자료의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저는 일단 5번이라고 체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지적소관청이 심사해야 하는 사항 관련된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2017년 폐지가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6번은 스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신청한 사항 처리가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있을까? 지장을 주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되고, 예,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지장을 주더라도 어떻게, 그럼 누가 하라고 해서 그냥 저는 5번 선택을 했습니다. 7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틀린 거입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서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축척 변경 지번별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축척 변경 지번별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죠. 예, 틀린 거 3번이었고요. 8번입니다. 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의뢰, 지적 기준 점성과의 보관, 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입니다. 자, 1번 지적 삼각 보조 점성과 및 지적도 근 점성과를 이게 띄어쓰기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예, 법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문장들이 띄어쓰기를 참 안 해요. 지적도 근점성과, 지적도 근점성과, 지적 삼각 보조 점성, 예. 지적 삼각 보조 점성과 및 지적도 근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 신청을 해야겠죠. 소관청이 해야지 측정하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측량을 의뢰하려고 하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면서 의뢰를 해야겠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 띄어쓰기.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소관청이 측량 의뢰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받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틀린 거입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 측량 실시해야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이게 그 현황 지적 현황 측량이요. 지적 현황 측량이 그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가지고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아니고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지형도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형도에 표시하지 않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대비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지형도에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지형도 제끼면 되겠죠. 그리고 10번. 강의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려고 찍는 영상이에요. 보는데 참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 그냥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익숙해지겠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찾아보죠.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를 합니다. 네, 그렇죠. 다만 뭐뭐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뭐뭐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신규 등록이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4번이었고요. 1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얼마만큼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느냐?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과반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관계된 자료가 아닌 거 지적측량 의뢰서는 아니죠. 이건 그냥 측량해 주세요. 의뢰하는 거니까.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자료가 아닙니다. 자,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측량 의뢰서는 아닙니다. 자, 1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 규칙상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 옳은 거.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에서 면적은 제공을 해야죠. 제공을 해야 되고 부동산 등기 규칙상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에서 표시번호는 안 해요. 표시번호는 그 토지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주소 정도만 제공을 하면 되고요.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본인도 아니고 대리인의 주민등록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성명과 주소 정도입니다. 옳은 거 13번에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제공해야 되고요. 14번입니다.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등기 신청인 옳은 거. 기억. 그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럼 누가 하겠어요? 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요. 자, 채권자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 신청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채권자가 하고 있잖아요. 채권자가 했으면 채권자가 등기 신청인이 되겠죠.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귿. 대리인이 방문해서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 대리인이면 되고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 네.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네. 제3자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혼자 사면 안 되죠. 뭐 근데 이제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는 가능해요. 공동으로 해야죠. 예, 기억 디귿 리을 3번이고요. 15번입니다. 전산 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그 어떤 경우에도 천재지변 제외하고는요. 예, 등기부는 옮기면 안 됩니다. 예, 장소에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천재지변 제외하고 15번에 2번이고요. 16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유권을 행사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기간 내에 뭐 가능하죠. 예, 틀린 거 1번이고요. 그렇죠. 그 기간 내에 해야죠. 언제 하겠습니까? 네, 17번.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그렇죠. 거래 가액은 들어갑니다. 신고소에. 신청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 신고 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죠. 예. 예, 거래계약 신고 필증 들어가야 됩니다. 신고 관할 관청이 같은 거래 부동산이 신고 관할 관청이 같은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돈이 많으시군요. 신청인은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목록 제공해야죠. 2개 이상이면. 거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 뭐 집합 건물 같은 거 팔았으면 통으로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죠. 자,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 기록 중 갑구의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목록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는 이제 전자적으로 작성해가지고 번호 부여하고 그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네, 등기 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18번. 대장은 편성되어 있는데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동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요, 등기 원인과
그 연, 월,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 보존 등기는 예, 그 연, 월, 일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19번 부기,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기록을 했다고요. 부수적으로. 부동산 멸실 등기는 부기로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부수적으로 한 거요. 약정 등기는 부기입니다. 약정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는 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요. 뭐 특약 등기, 약정 등기, 경정의 등기, 뭐 이런 것들은 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된 건 안 되고요. 자, 20번입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입니다. 틀린 거. 환매 특약의 등기, 틀린 거. 매매 비용 기록해야죠. 예. 그리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기록해야죠. 예.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환매 특약 등기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이에요. 환매 특약 등기랑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가등기 오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가등기 명의는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아니 소유자가 누구랑 신청을 해요? 예,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예, 소유자가.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아니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인 승낙을 받았으면 예,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네, 예, 합의했는데 네,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예, 법원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합의가 되었거나 뭐 승낙이 되었거나 예, 명령이 있거나 뭐 그러면 네, 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없고요. 5번도 한번 볼까요?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그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 의무자가 변동이 되지 않아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입니다. 21번에 4번이고요. 22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 틀린 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전세금 기록해야죠. 예, 얼마인지 기록해야죠.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가 있네. 예,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면 어떡해요? 예, 근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집합 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일 때는 도면을 제공해야 되는데 예, 그 특정 층 전부를 쓰고 있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2번에 4번, 23번입니다. 예,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아닌 건 모르겠고 일단 직권 말소 대상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토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 말소 대상은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있는데 가압류 등기는 모르겠어요. 아닌가 보죠. 네. 넘어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 관한 설명. 신탁 등기. 신탁 등기. 틀린 거 보겠습니다. 이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신탁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합니다. 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하고요.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신탁관리인이 재판받았는데 예, 법원이 판결을 했잖아요.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 그 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5번이고요. 법원이 했으면 법원이 해야죠. 25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 송달. 응? 이의신청. 아유, 어머니 읽었어요. 지방세 죄송합니다. 강의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려고 제가 찍는 거예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그 심판 청구, 옳은 거. 이의신청하고 심판 청구입니다. 통고 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고 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은 배우자나 뭐 사촌 등한테 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1000만 원 미만은 배우자, 본인의 사촌, 배우자의 사촌 혹은 배우자 대리인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고요. 디귿 보존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요. 리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고요. 26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 송달 틀린 건데요. 그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후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죠. 기한을 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는 그냥 갑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하는 거는요. 그 7일 안 될 때, 7일 안 되게 남았을 때, 납부기한이 7일 안 되게 남았을 때는 그 서류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 그리고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옳은 거 찾아보죠. 주거용이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3층 주택, 1층 상가 이런 거. 자,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인 거죠. 니은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60%이면 주택입니다. 50%면 주택 아니고 디귿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에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고요.
그리고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틀린 겁니다. 재산세 틀린 거. 재산세 과세 기준 1.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중재산이에요. 신고를 해야죠. 2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씁니다. 지금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잖아요. 유상 이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유상 이전이니까 무상 이전이면 모르겠는데 무상 이전이면 괜찮은데 재산세 부과합니다. 네. 유상 이전이 약정돼 있으니까 지금 그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28번에 2번 유상 이전 약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쓰고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예, 틀린 거 28번에 2번이었고요. 자, 29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예,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제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와,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고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0.8%래요. 모르겠습니다. 0.8%래요. 법인인 경우에 3주택 이상이면 과세 표준에 0.8%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으로 한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틀려야지. 자, 아니면 혹시 0.8 생각날까요? 자, 납세 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 납세자 있는 곳에 납세자한테 가야죠. 그 납세자 주소지로 합니다. 3번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9월이었던 것 같아요. 9월 후반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1일 9월 30일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보유 현황 신고해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40%입니다. 100분의 40. 예.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5번이고요. 아, 이거 어렵다. 어렵네요.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30번입니다. 와, 이 비율을 어떻게 하지?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 옳은 거인데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 표준의 1에서 3%입니다. 1에서 3%.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한 달 월급 정도요. 한 달 월급 정도. 그러니까 평균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평균이 아니고 중위 소득이 월급자 중위 소득이 25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해서 주택하고 토지 구분해서 따로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해서 발급해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내면 좋죠. 네, 내면 좋죠. 뭐, 예, 재산이 많으니까 내는 거죠.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 표준에 와 0.5%에서 0.7%입니다. 이런 걸 문제로 내네요. 0.5에서 0.7%뭐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세율은 중요하죠. 0.5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과세 표준에 0.5에서 0.7%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1번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은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에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입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 총 수입 금액입니다. 자,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죠? 2년간 임대를 했고요. 임대 계약 2년간 임대 기간을 했고 그렇죠? 뭐 2년간 했죠. 예. 임대 계약 내용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2022년도니까 1200 들어왔겠죠? 1년에 1200 들어왔을 거고요. 임대 보증금이 5억입니다. 그리고 임대 부동산 취득일자가 2021년 1월 23일인데 건물 취득가액이 2억, 토지 취득가액이 3억, 그리고 그러면 이제 3억이죠. 3억. 와, 임대보증금이랑 취득가액이 똑같네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6%. 네, 뭐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이자는 상관없고요. 100만 원.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200만 원. 그럼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3억이니까. 3억에 6%면은 368. 이게 1800이죠. 1800. 그리고 월 임대료 수익이 1200. 그러면 2000, 3000에서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 100을 빼면 3000, 2900. 2900. 와, 네. 2900. 자, 32번입니다. 거주자 갑의 매매 양도일이 2022년 5월 1일입니다. 매매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세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뭐 기준시가는 필요 없고요. 그 실질 거래가액이 6,700 그리고 양도가가 6,700 취득가가 4,200 그럼 얼마 번 거예요? 2,500 네. 2,500 2,500만 원 이고요. 근데 이제 양도 비용이 400이래요. 양도 비용이 400 이거 빼고요. 그러면 2,100인가요? 세액이. 근데 여기에서 얼마였더라? 250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제 금액이 250. 공제 금액이 250이면 1,800, 900, 1,850. 네. 공제 금액 250까지 해서 1,850. 1번이었고요. 그리고 3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옳은 거입니다. 이거 공시법 세법 어려운 것 같아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으로 가산한다. 5년 이내요. 5년 이내에 신축하고
건물을 신청하고 그 5년 이내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5%죠. 5%.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을 하고 있고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물납 신청을 안 받습니다. 예, 급납으로만 받고 있고요.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모르겠는데 넘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예정신고와 함께 5%나? 5%나 아까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 안 했던 것도 같고요. 3번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답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답을 체크해 놔가지고. 자, 4번입니다. 그 예정신고 납부할 이거 강의 영상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공부하는 영상이에요. 저는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공부 중입니다. 2024년 10월에 시험 볼 거예요. 어렵네요. 자, 그리고 4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50%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납부할 세액이 얼마였더라? 2천만 원 이하니까 이건 괜찮아요. 1,500만 원이면 이제 2천만 원 이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2천만 원 이하, 1,500만 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50%면 이제 750이잖아요. 750. 근데 50%가 아니라 그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제외하고요.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만큼 가산세가 됩니다. 와, 신고해야죠. 20%가 가산이 되면 20% 가산되고요. 세액의 20% 가산되고 34번입니다. 33번에 5번이었고요. 자, 거주자 갑은 2016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1억 원. 토지니까 저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1억 원. 2016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 1억 원 등기했습니다. 이거를 동생인 거주자 을, 특수관계인이죠. 을에게 2019년 10월 1일 증여합니다. 와, 시가가 3억 원이 됩니다. 와, 등기했습니다. 자, 을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동생한테 보내고 2022년 6월 30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 10억 원. 이야, 대박이죠. 1000%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양도가액 10억 원으로 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겠죠. 이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그냥 동생 거쳐서 간 거네요. 계산한 양도세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틀린 거.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을은 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을은 빼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하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 지고요. 을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이고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부터 을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1번 필요경비에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 아닌 거죠. 증여 아닌 거예요.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뺍니다. 경비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로 넣은 거니까 뺍니다. 자, 35번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옳은 거. 취득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이면 너무 짧죠. 2달이면 정신없을 텐데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때문에 이제 뭐 정신없을 텐데 6개월 이내에 세액 신고해서 납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요.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뭐 당일날 하면 되겠죠.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에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포함, 아니요, 가산세,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 제외하고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자, 5번. 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20%는 너무했죠. 10% 가산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35번에 3번이었고요. 그리고 36번입니다. 어려워라. 하다 보면 익숙해질까 막막합니다. 자,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임대업, 소득 틀린 겁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죠, 이제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하고요. 3주택,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하고 진짜 3주택, 세법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빌려줬어요. 임대를 시켰어요. 3주택 이상인데 임대했어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주 임대료를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이거 산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 간주 임대료를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틀린 건데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과소 납부분 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가산세 납부하지 않고요. 부과하지 않고요. 자, 38번입니다. 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 환급, 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옳은 거.
거주자의 1번 과세 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합니다. 예, 충당할 수 있고요. 다른 국세를 보내야죠. 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해야 합니다. 예. 아이고, 세법 어렵네요. 옳은 거 2번이었고요. 38번에 39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예, 뭐 뒤에 마저 읽어보죠. 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입니다.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 옳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이건 골치 아프죠. 1세대 2주택 돼버리면 일반 주택을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택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년이요. 유산으로 물려받고 면 단위에 있는 거 5년. 5년 이내에는 그냥 1주택자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경우가 더 많죠.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네요. 그 사유가 해소된 날,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예, 혹은 중학교 졸업했어요. 대부분 이제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겠죠. 예, 살고 있던 집은 이제 전세로 주고, 예, 다른 주택을 또 매매를 해서 가는 경우, 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애 졸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거는 이제 1개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한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한 세대가 두 주택을 뭐 결혼했으면 야 부유한 집이네요. 남편도 아내도 주택이 하나씩 있어요. 예,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텐데 야 벌써 주택이 하나씩 있어. 캬 부럽다. 자, 이 한 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결혼해서 혼인날 한 날부터 5년 이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3년, 5년 4번 되겠고요. 4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옳은 겁니다. 취득세. 자, 건축물 중에서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네. 옳은 거 1번이고요. 예,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빕니다. 화이팅!